자, 어쨌든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변화 속에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어떤 식의 준비를 해야 되겠느냐, 무엇을 공부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기로 해서 책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고 또는 부동산에 관련돼서 관심을 가진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모르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얘기해봤는데 제가 소개시켜드릴 책은 오늘 이 책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40년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이게 개인이 쓴 책은 아니에요. 아니고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이라는 곳에서 쓴 건데요. 참여정부 시절에 쓴 거예요. 나온 지 오래된 책이에요. 언제 나왔었다 그랬죠? 2007년도에 10년 됐네요. 2007년 6월 18일 날 1세가 발행이 됐는데요. 제가 2세 때 샀네요, 보니까. 네. 2세 때 샀다는 얘기는 오타가 좀 빠졌을래나? 자, 그래서 이 책을 한번 보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읽어보셨죠? 네. 개인적으로 강 소장님은 별로 안 좋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소개했던 장재용님이 쓰신 대한민국 30년 파노라마, 부동산 30년 파노라마랑은 조금 다른. 그거는 기자의 입장에서 흐름을 기록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국정브리핑 기획팀이니까 사실 이제 2000년대 내용 자체가 사실은 그 이후의 얘기들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좀 이 책을 읽으면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왜 우리는 이렇게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으로 을 했어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그리고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읽으면서 그래서 사실 납득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던 부분. 그래서 40년이긴 한데 40년이 담겨 있는 책은 아니고 좀 항변하기 위한 책이다. 이제 그러니까 제목이 조금 언밸런스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통해서 두 가지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일단은 생각보다 굉장히 디테일한 통계 자료들이 나와요. 이 책 안에. 그래서 정부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심도 있는 고민들을 하고 나름대로의 통계를 바탕으로 뭔가 돌파구를 찾고자 굉장히 애를 썼다라는 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이제 실패했죠. 실패했다고 평가를 내려드리죠. 그렇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실 이 책에 나오기 후문이 뭐냐면 부동산 대책 그렇게 발표를 해놓고 그래놓고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야 부동산 관심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 전문가들 다 모여가지고 도대체 왜 못 잡았는지 분석 좀 해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 좀 다시 한번 만들어봐. 싹 다 없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 개념으로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의 맨 뒤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바뀐 것과 바꿀 수 없는 것. 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이 책을 한 권으로 한 페이지에 쫙 요약을 해놨는데요.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기대된다. 과잉 유동성과 주택 공급의 부족. 결국은 모든 현상의 원인은 과잉 유동성과 주택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시장은 정책으로 통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결국은 빠져나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당시의 분위기에 대한 이런 식의 풀이였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오늘 신문 기사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정책으로 과연 시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들을 던지는 다양한 부동산 전문 기자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기사가 나오게 된 배경이 바로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나도 책 갖고 올 걸. 저도 사실 지난주 토요일 날 서울시청 가서 저는 이제 서울시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랑 그다음에
서울시 생활권계획에 관련된 서울시의 백서라든가 이런 좀 책이 있을까 싶어서 보러 갔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시재생과 관련된 아무래도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과거 뉴타운 사업 재정비 촉진 사업의 모델이 서울시 이제 1기 시범 뉴타운이었던 것처럼 뭐 이제 그런 자료가 있을까 싶어서 갔는데 도시 재생 관련해서는 물론 이제 다양한 꼭지의 책들은 이제 도시 재생을 타이틀로 한 책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리서울 도시재생 디지로그 뭐 이런 책을 사갖고 와서 다 봤거든요. 봤는데 도시 재생 관련해서는 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큰 깨달음을 얻었다기보다는 내가 출발점을 잘못 잡고 있구나.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 자체가 이 도시 재생 사업은 재개발 재건축하고는 출발점부터 완전 다른 사업. 그러니까 낙후된 도시를 정비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긴 한데 완전히 출발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계속 뭐지 몰랐던 것 같고 그런 깨달음을 얻었고 출발점이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은 우리 동네가 낡았으니까 다 부수고 도로도 새로 만들고 새로 짓자. 그러니까 목표가 딱 명확해요. 그걸 헐고 짓는 목표를 정해놓고 절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주민들 구성하고 그거에 따라서 하기만 하면 돼요. 관도 되게 쉬워. 관의 입장에서도 요건이 맞으면 해주고 허가해주고 이것만 하면 되는데 도시 재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을지가 용적률 몇 프로 이걸로 모양이 나오지 않아요. 재생이라고 하는 거는 아파트를 짓겠다는 거야, 상가를 짓겠다는 거야, 수리하겠다는 거야. 그걸 갖다가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서울시장이 또는 구청장이 여기는 이런 모델로 재생하세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목소리를 주민들한테 듣겠다는 거야. 시작이 그거야. 근데 주민들이 없어. 주민들 목소리 듣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의견 내주세요 하면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에서도 의견 내주세요 하면 그냥 내고 끝이잖아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걸 들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도시재생 사업의 시작은 뭐냐면 주민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뜬금없는 게 저는 다큐 3일이나 이런 데 보면 창신 그 도시재생 선도지역 이런데 얘기들 저는 되게 재밌게 항상 봐요. 관심 왜냐하면 하는 일이 이거니까 그런 내용들 나오면 찾아서 보거든요. 근데 보면 좀 뭐한 짓이냐 싶어요. 산꼭대기에다가 뭐 만들어 놓고 이 봉제 배우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모으기 위한 그런 사랑방 같은 걸 되게 많이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나 왜 하나 했더니 그렇게 해서 마을 사람들을 하나의 구심점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토대로 어떻게 도시 재생을 할 건지에 대한 어떤 그걸 만들겠다라는 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시 재생 사업이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일단 초기 사업은 중점이 돼 있으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욕하는 게 페인트칠 벽에다 페인트칠만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제 저는 그 정도의 깨달음을 얻었고 이제 그 책에 보면 사실은 이제 그 책이 작년 12월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추진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 재생의 모델하고 그다음에 이제까지 발표된 국토부에서 얘기 나온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모델이 조금 달라요. 서울시는 4개 유형을 정리해서 유형별로 하게끔 돼 있고, 그러니까 주거 지역만 있는 게 아니라 나머지 3개 유형이 더 있어요. 뭐 저유형 저개발되는 지역을 중심 지형으로 바꾸기 위한 재생 사업. 그다음에 이제 쇠퇴한 산업을 이제 그 산업을 보존하면서 가기 위한 사업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역사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사업. 이제 그게 하나가 있고, 이제 마지막이 주거지를 재생하기 위한 사업. 이 4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국토부에서 하는 건 6개 유형, 뭐 15개 모델이니까 조금 다르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조정이 될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저도 책 얘기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지금 사실 조금 요새 그 책 보고 생각하면서 드는 생각은 좀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밸런스가 너무 안 맞아. 도시재생 사업은 좀 전에 얘기한 것들이 다 뭐예요? 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마중물 사업을 한다 뭐 한다라고 해서 사랑방 만들고 뭐 하고 하는 거를 국가가
서울시가 지금 서울시가 재원을 마련해서 지원해주고 있고 앞으로 이제 새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이걸 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뭐 50조를 매년 쓴다 그랬나요? 그 돈을 갖다가 계속 쓸 거잖아요. 그렇죠. 써서 그건 뭐냐면 우리가 내는 세금이나 이런 돈이 글로 가서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돈을 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받기만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 기존의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죠. 돈을 내야 되는 사업이에요. 초과이익 환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뭐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도 거의 구청 인허가권이잖아요. 거기 재개발 할 거면 이렇게 기존에 있던 도로는 무상으로 줄 테니까 새로 이런 도로, 그다음에 뭐 임대 아파트 이런 거 해서 공원 기부 체납하고, 뭐 그다음에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니네 그렇죠. 들어간 돈도 안 주고 가져가는 환수해가는 그런 그제 재건축 같은 경우 초과이익 환수 제도까지 이제 생기니까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지역인데 재개발 재건축으로 사업을 하면 이윤의 일정 부분을 국가에 내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얘네는 국가에서 헐고 지는 오히려 건 내 돈으로 받아가서. 하는 거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모델 자체가 보세요. 정부가 지금은 재생을 지금 이제 밀겠다고 하고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재개발 방식 또는 재건축과 같은 철거 중심의 정비 사업이 도시 재생의 모델로 들어가면 그런 데는 지정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은 최대한 억제하고 하지 말라는 포지션이에요. 지금 이 정책 방향 자체는. 그러면 계속 돈은 들어갈 일밖에 없어요. 들어갈 일밖에 없는데 그럼 정부가 과연 이 재생의 흐름을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 결국 다른 사람들의 재원이나 세금을 갖다가 계속 쏟아붓는 모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저는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말 그대로 헛돈 쓰는 모델이 되면 참. 전 개인적으로 솔직히 이런 생각은 좀 있어요. 일단은 강 선생님이 오늘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누구는 돈 내고 사업하고 누구는 돈 받고 사업한다. 뭐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앞으로는 돈 받고 사업하는 쪽만 계속 하겠다라고 하는데 돈을 누가 낼 거면 그러니까 그런 거죠. 왜 우리 돈이 저 동네가 재생되는데 계속 투입이 돼야 되느냐에 대한 불만이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구조적으로 네. 시간이 지나면 그런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이거 자체가 뭐 지금 계속 무슨 SH든 LH든 그러니까 국토부든 도시정비기금을 계속 늘려나가고 이걸 통해서 이런 재생 사업에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가 결국 그거거든요. 사실 10년 전에도 도시 재생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관련된 이슈가 불고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런 획일적인 유형의 개발 방식이 과연 앞으로도 적합하겠느냐. 그래서 학계에서 굉장히 논의가 많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말씀드린 아까 도시재생 지지로그 책에 보면요, 네. 이게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 지금 현재 박원순 시장의 사업으로 비춰서 보여져 실제로 그분이 이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 원형은 뭐냐면 그 앞서서 서울시 오세훈 시장 시절에도 맞아요, 휴먼타운이라 그래서 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례 어느 지역에 어떻게 휴먼타운 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다라는 것에 대한 사례도 책에 담겨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오래전부터 그리고 맞아요. 휴먼타운 시범 지역들도 그 당시에 지정했었고 그런 흐름 어떻게 바뀌어왔고 지금 어떻게 가고 있다 그런 내용이 책에는 담겨 있더라고요. 맞아요. 책값이 풀 컬러로 250페이지 정도 되는데 11,000원인가 그래요. 이게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책은. 예. 그리고 또 누가 혜택을 받는 건가요, 그러면? 원래 그런 그 정부 출간 도서들은 안 비싸요. 그러니까. 예. 자, 그래서 제가 보고자 하는 두 번째 측면은 그거예요. 도시 재생이라는 걸 하니까 결국은 도시 재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어떤 도시 재생 사업뿐만 아니라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도 도시 재생 사업이에요, 사실은. 큰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그 기능을 제대로 다 할 수 없으니 그 기능을 제대로 하게끔 만들겠다. 이런 게 도시 재생이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지켜봐왔던 관점은 도시 재생의 축 중에 하나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니까 가치가 올라가니까
재기능을 하게 되니까 가치가 올라가고 가치가 올라가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가격에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부분들이 우리가 아무래도 생각의 폭을 좁게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개발이든 정책이든 다양성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성이 있으니까 공부할 건 많아지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괜찮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책은 그 뭐죠? 절판이라 그랬죠? 절판됐어요? 절판된 책이에요. 그래서 도서관 가서 봐야겠네. 도서관 가서 보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그 뭐죠? 중고 서적으로 구매하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5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비싸요? 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도서관에서 네,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좀 더 부동산에 관련된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마 다음 주에는 강 소장님이 책 하나 추천해주지 않을까. 오늘 했잖아. 아유, 다음 주에 하나 더 하세요. 네, 우리 한 번에 한 개씩만 하자고. 네, 한 번에 하나씩만. 너무 많은 거 하면 네 힘들어요. 일하셔야죠. 뭐 공부해야죠. 시장 조사 다녀야죠. 신문 봐야죠. 바빠요 요새. 그렇죠. 네. 그래서 한 주에 하나씩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얘기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